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오픈 AI 있는 생태계 주식들이 과연 위험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된 주식들이 어떤 주식들인지,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그런 주식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팔아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픈 AI 관련된 그런 기술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챗GPT 개발사인 오픈 AI가 최근에 신규 사용자 그다음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확장 계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죠.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에서 최고 경영진이 향후 컴퓨터 계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오픈AI는 해당 보도를 터무니없다 그렇게 일축을 했고, 경영진은 가능한 한 많은 컴퓨팅 자원을 구매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픈AI 잠재적인 성장 둔화 소식에 크게 동요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이를 업계 전망에 대한 경고 신호라기보다는 엔트로픽과 구글 제미나이가 제공하는 경쟁 제품의 등장으로 인한 경쟁 심화의 신호로 보고 있다, 그렇게 현재로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AI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한다면 반도체 제조업체부터 시작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금융기관에 이르기까지 기술 부분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픈AI 성장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의 주식을 한번 살펴보겠고, 특별히 오픈AI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보이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죠. 그런 회사들의 포트폴리오 한번 공개해 보겠는데, 그 포트폴리오 안에는 소프트뱅크, AMD, 코이브,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오픈AI 생태계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조금 위험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소프트뱅크, AMD, 브로드컴, 코올리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오라클 이 정도 되고 있죠. 이 중에서도 좀 많이 더 위험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종목이 오라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천억 달러를 갖다가 오픈AI에다 투자하기로 약속한 오라클은 잠재적인 경기 둔화 여파에 가장 주목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오라클 주가가 화요일에 3% 이상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천억 달러 투자하기로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한다면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라클 다음으로는 일단 마소죠. 마소 역시도 오픈AI에다가 2,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AI 투자 그다음 사업에 있어서 훨씬 더 다각화가 돼 있죠. 별도의 고객층을 확보한 자체 챗봇 코파일럿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 주가는 화요일에 하락했다가 좀 반등됐다. 그것이 조금은 오라클하고 다른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 입장에서 본다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에 개정된 파트너십 계약을 갖다 코파일럿 주도의 플랫폼 가치 창출 전략의 진화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사개발 모델을 포함한 다방면의 AI 모델의 미래를 활용할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픈AI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일단 전략적으로 다각화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새로운 파트너십 계약을 발표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계약이 유연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그래서 마소는 지금 오픈AI 지적재산권에 대한 라이센스가 이제 비독점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일단은 약간의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등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번에 일단 수정된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십 계약이 수요일 날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의 Q&A 시간 동안에 관심을 많이 끌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봐야 되겠고, 그 다음 또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오픈AI 또 다른 주요 파트는 아마존입니다. 약 1,4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아마존 AWS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다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오픈AI가 AWS 매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신규 오픈AI 사용자 증가세가 정체된다면 AWS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츠호 같은 경우는 2025년도 11월에 체결된 380억 달러 규모의 오픈AI 인수 계약이 2026년도 2월에 8년간 1,000억 달러로 확대됨에 따라서 AWS의 적극적인 수익 기여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계속 매출이 줄어든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은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영향을 미치는 회사 중에 하나가 AI 전용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인 코이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오픈AI와 최신 소프트웨어 모델 학습을 위해서 65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의 확대를 발표했죠. 그 후에 주가가 또 6% 하락했다.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그렇다면 성장 둔화가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가에 이제부터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투자자들은 월가의 보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시장은 이미 오픈AI의 성장세 둔화를 갖다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와서 뭐 호들갑 떨 거 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선수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기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픈AI의 성장세는 2025년도 후반부터 2010년도 초까지 준화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그 이유는 엔트로피가 제미나이의 시장 점유율의 일부를 내주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는 사실을 재탕한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기술주와 더불어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지난 몇 주 동안에 매우 강세를 보이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오픈AI 펀더멘탈이 안정화됐다는 전망에 힘입은 것이 바가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래서 오픈AI가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엔트로픽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픈AI는 6개월 만에 매출 증가율을 2배로 늘렸지만 엔트로픽은 6개월 만에 매출이 3배 또는 4배로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아는 사실인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자, 그에 따른 부담감으로 좀 주가가 하락된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좀 맞지 않나, 자,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AMD 한번 보겠습니다. AMD의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027년도 있죠. 요거 EPS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의 성장률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는 충분히 달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니까 2020년도 말이나 2027년도 초까지는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6개월 정도 선행하니까. 자, 그 다음에 2028년도 보면은 36%로 줄어드니까, 자, 아무래도 이때까지는 충분히 또 달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의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밸류에이션 자체가 한 30배수 정도 받고 있습니다. 2027년도께. 자, 그렇다면 정말 요 30배수를 받고 있을지, 자, 그거 한번 알아봐야 되겠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패그 배수 있죠. 패그 배수 역시도 1.48이 지금 이제 섹터 평균인데 1.17이니까 조금 더 일단은 저평가돼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이것도 상당히 성장률이 좋다는 겁니다. 성장이 좋다면은 다른 것보다는 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좀 붙일 수가 있겠죠. 정말 멀티플이 확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섹터 평균이 23배수인데 49배수 정도 받고 있죠. 근데 49배수는 조금 고평가되지 않았나. 그래서 5년치를 본다면 5년치가 37.49배수니까 이 정도는 일단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37.49를 해서 우리가 일단은 밸류에이션 해보면 되겠죠. 39.49. 자, 그걸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37.49배수죠. 요 배수 정도는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5년이니까 11.05죠. 11.05. 이렇게 줬을 때는 아무래도 11.05니까 11.05에다가 37.49배수죠. 37.49배수. 자, 이렇게 했을 때 주가를 본다면 거의 430불대는 갈 수 있다. 자, 그다음 주가는 지금부터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의 주가가 월봉입니다. 320불이니까 좀 더 상승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눌릴 때마다 우리가 들고 가야 될지, 아무래도 팔면 되지 않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눌린다면 조금씩 일단 매수하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종목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브로드컴 한번 보겠습니다. 브로드컴도 마찬가지죠. 저 EPS를 본다면 EPS 자체가 조금 더 상승되고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67%, 그 다음 58% 약간 떨어지고 있는데, 뭐 이 정도는 문제가 없고, 여기는 좀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2027년도까지는 달릴 수 있다. 그럼 6개월이나 이제 1년 정도 선행하니까 2010년도 말이라든지 2017년도 초반까지는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익들을 한번 체킹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매출의 성장률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63, 51 됐다가 여기는 일단 2배로 떨어지니까, 자, 아무래도 이때까지는 충분히 달릴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요거 18.12 정도가 지금 이제 배수를 적용했을 때 23배수를 받고 있는데, 자,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은 멀티플을 받을 수 있을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게 되면 단순하게 계산하는 거니까, 자, 요거만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기업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으로 깊이 있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정성적으로도 깊이 있게 보셔야만이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P 레이쇼로 봤을 때 포홀드 기준이 지금 36배수니까 조금은 섹터 평균보다는 고평가되어 있는데, 패그 배수 본다면은 성장이 좀 좋죠. 1.48보다도 0.89니까 40%가 저평가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장이 좋으니까 멀티플은 좀 더 받을 수가 있겠죠, 이거보다는. 그래서 지금 이제 5년 평균을 봤을 때는 뭐 25.87배수는 받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뭐 30배수도 줄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25.87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정 주가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18.12달러가 되고 있죠. 요거죠. 여기다가 25.87 정도 매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 5년치 평균이 그렇다면 468불대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이
199불이니까 충분히 이 정도 갈 수 있겠죠. 제가 보는 건 월봉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상은 충분히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월봉이 이렇게 가고 있죠. 주가 자체가 꾸준히 올라가고 우상향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아마 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마소 한번 보겠습니다. 마소 같은 경우에 EPS 일단 성장률 한번 보겠습니다. 성장 자체가 13%, 17%, 22% 이렇게 꾸준하게 늘고 있죠. 2029년도까지. 자, 일단 뭐 장기적으로 우리가 들고 가도 되는 주식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물론 매출의 성장률이 뭐 급격하게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EPS도 마찬가지고 매출의 성장도 마찬가지죠. 뭐 20% 이렇게 많이는 안 늘어나고 있지만 꾸준히 증가는 되고 있으니까 주가 자체로 우리가 좀 들고 가볼 만한 그런 주식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흡수에서 여기가 22.4배수 정도 받고 있죠. 18.93 그 EPS에 대해서. 자, 일단 그것이 일단 정당한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23.86배수가 섹터 평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25배수 받으니까 좀 고평가된 거 아니겠는가. 자, 패그 배수도 조금 뭐 10.69% 정도 아무래도 좀 고평가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멀티플 갖다 또 많이 줄 수는 없겠죠. 근데 5년치를 본다면 31배수인데 자, 요거는 일단 이때까지 소프트웨어가 좋았을 때 이야기고 지금 좋지 못하니까 한 이 정도 섹터 평균인 24배수 정도는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24배수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가격이 나오는지 18.93이죠. 18.93을 해서 24배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는 한 454불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요거 아니더라도 지금 22.26배수에서 난 좀 길게 들고 하겠다 했을 때면 2018년도 거를 해도 되겠죠. 자, 그런 분들은 뭐 길게 들고 하신 분들 안에서는 그렇고. 그래서 454불이면은 충분히 뭐 또 아직까지 올라갈 폭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 주가가 끊겼다 이렇게 보기 힘들고 그다음에 월봉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추세지 여기서부터 꺾여서 내려가는 추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코이브 한번 보겠습니다. 코이브 EPS를 보면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런 적자 기업들은 우리가 좀 투자를 하실 때 좀 조심하셔서 투자하셔야 되겠고 너무 많은 돈들이 들어가서도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자, 일단 이런 것들은 일단 매출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매출이 2027년도 본다면은 지금 이제 23.46빌리언에서 88% 그다음 56% 되면서 매출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뭐 이 정도면 뭐 양호하죠. 20% 이상 30%뭐 40%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매출의 성장률이 자 그렇다면 좀 언제쯤에 양전환 되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는 2028년도 정도 되면은 양전환 되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뛸 수 있는 것은 2027년도부터 많이 뛰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도 밸류에이션 할 때는 자 밸류에이션 할 때는 요게 매출 가지고 해야지 이익 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의 멀티플을 줄 수 있느냐.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포월드 PS 레이쇼로 봤을 땐 2.59배수 정도 주고 있는데 자 일단 섹터 평균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얼마만큼의 멀티플을 줘야 될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멀티플을 일단 P 레이쇼로 봐야 되겠죠. PS 레이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멀티플을 본다면은 지금 4.89 정도 되고 있는데 3.14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섹터 평균이. 그래서 요 정도는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14배수를 줬을 때 어떻게 일단 형성이 되고 있는지 자 그거 알아보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3.14를 곱해주면 됩니다. 3.14를 곱해주고 자 거기다가 일단 주식수를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주가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먼저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3.14에다가 23.46배수죠. 46빌리언이죠. 그래서 23.46빌리언이면 23.46이니까 이게 공이 한 7개 되고 있습니다. 공이 7개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모수에서 3.14배수 해줬다. 자, 그렇게 해주면 되겠고. 자, 거기다가 여기다가 우리가 일단 지금 이제 주식수를 나눠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 주식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식수를 보게 되면은 지금 모수에서 얼마만큼의 주식수가 나타나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 저쪽에서 주식수가 419밀리언 정도 되고 있죠. 지금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419밀리언을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누기 해서 419밀리언이니까 419에다가 공이 6개 정도 되고 있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175불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한 175불이면은 직전 고점대 라인대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요번에 일단은 이제 EPS가 나올 겁니다. 나올 때 어떤 식으로 일단 Q&A가 나올지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때고, 요때 일단은 또 이 Q&A 시간 때 상당히 많은 수주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주가는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좀 시간 또 걸리지 않겠는가 해서 요번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누차 말씀을 드렸죠. 계속해서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2027년도가 지금 현재 74%나 성장률이 일어납니다. 8.34. 자, 그때 2028년도가 11.24까지 올라가고 있죠. 물론 여기 좀 줄어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가긴 가는데 이렇게 비스듬히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올라가는 폭이 일단 요번에는 좀 많이 뛰었지만은 비스듬히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장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2027년도까지는 좀 많이 달리지 않겠는가. 2027년도니까 2020년도 말이라든지 2027년도 초까지는 좀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8.34에다가 얼마만큼의 멀티플을 주느냐. 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멀티플을 본다면 25배수 정도 받고 있죠. 26배수. 자, 근데 섹터 평균이 23배수고 또 5년치 평균은 40배수까지도 잘 나갈 때는 받습니다. 자, 거기다가 패그 배수 본다면 0.66으로서 31%나 지금 저평가돼 있죠. 그러니까 성장이 좋으니까 멀티플을 좀 확장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이제 23배수 이런 거 25배수보다는 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한 30배수까지는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멀티플이 확장되면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 속에서 그렇다면은 8.34에다가 25배수 정도 받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 30불까지도 충분히 30배수까지도 받지 않겠는가. 그래서 단순하게 계산하면 3824, 3824니까 적어도 240불 때까지는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이 213불이니까 아직까지도 올라갈 폭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중거리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수 들고 가야지 그래서 팔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멀티플이 더 확장된다면 제가 일단 30배수 했을 때 그런 거고 멀티플이 더 확장이 돼서 더 좋게 형성이 된다면 40배수까지도 많이 또 줄 수도 있겠죠. 많이 갈 때는 이럴 때는 주가는 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면은 그때 된 포모에 쌓여서 이때까지 이만큼도 주죠. 자, 그때는 조금은 익절이 필요할 때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오라클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클의 EPS 본다면 요번에 일단 많이 줄어든 거 있죠. 요때 한번 보시게 되면 23% 같이 갔다가 2020년도, 2017년도가 안 좋죠. 자, 그렇게 했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그렇다면 충분히 아무래도 이렇게 하락했을 때 그때가 가장 일단 저점이었고 이제부터는 다시금 반등되는 순간이 있다. 자, 그렇게 먼저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꺾였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라면 들고 가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매출 본다 하더라도 매출도 31%, 17%, 46%로서 늘어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어디까지는 오픈 AI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다시금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03 정도 EPS를 받고 있는데, 지금 포홀드는 21배수 정도 받고 있죠. 그렇다면 얼마 정도의 멀티플을 줘야 될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는 23배수, 그러니까 섹터 평균도 아까 보셨듯이 소프트웨어는 23.86 정도 받고 있고, 5년치 평균을 봤을 때는 22배수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못 빼도 지금 섹터 평균 정도는 받지 않겠는가, 23배수 정도는 받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섹터 평균이 23배수 정도 되고 있으니까 22배수, 23배수 정도는 받겠죠. 그래서 8.03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가격이 한 184불대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요 라인대 있죠. 그래서 직전 고점이 요 라인대가 144불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해서 하락이 된다든지, 제가 만약 이때까지 130불대까지는 상당히 저평가된 구간이었죠. 그래서 그까지 내려온다면 또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은 확인하면서 추세 라인대를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주가 자체가 좀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하락 추세는 일단은 지금은 어느 정도 뚫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봉입니다. 일봉상에서 좀 뚫고 나서 다시금 주가는 올라가서 지금 이제 반등되고 있는 구간이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조정 가운데 있습니다. 올라가서 약간의 눕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 자체가 이 밑으로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주가는 다시금 반등될 수 있으니까 좀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구독자님 요청하신 TRX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골드죠. 골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일단 골드 차트죠. 이제 골드 차트하고 이제 뜨리봉이 나타나고 있죠.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TRX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드 값이 올라가면은 주가는 올라가고, 골드 값이 내려가면은 당연히 일단 주가는 내려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 모습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골드 값이 올라가지 못하면은 지금 이제 주가도 올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골드는 조금씩 사모으면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빠질 때마다 5% 즉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5%를 가지고 가자.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그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골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국채를 갖다가 빌 있죠. T빌이라든지 T반드라든지 T노트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찍어낸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국채를 갖다가 이번에도 전쟁에 사용됐던 비용을 본다면 엄청나죠. 토마호크 미사일 한 발에 뭐 30억 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몇 조, 뭐 10조 가까이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런 돈들은 어디서 나오냐? 제 결론은 일단 국채를 찍어가지고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 현재 트럼프 행정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 아니더라도 민주당이 오든 공화당이 오든 누가 오든 간에 국채 발행은 계속해서 될 거다. 국채 발행이 계속해서 된다는 말은 지금 이제 미국의 달러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계속 채권을 갖다가 발행해 내니까 돈을 찍어내니까 그 돈이 시중에 풀리면은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실물 자산이 반도체가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골드가 될 수도 있겠고, 암호화폐가 될 수도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금이라는 그 골드 자체가 모든 곳이 다 통화가 되고 있죠. 통용이 되고 있죠. 중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전부 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미국 걸 다 팔아가지고 지금 자기 금고에 넣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골드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본다면 조금은 소강 상태에 있는데, 자, 멀리 장기적으로 적어도 뭐 3년 이상 이렇게 보면서 조금씩 모아서 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 것이 골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산의 5% 정도는 골드를 갖고 가셔서 좀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꼭 굳이 이런 회사들 아니더라도 저 실물이라도 조금씩은 들고 가는 전략들이 필요한 것이 현재로서는 골드다. 자, 그렇게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 오늘 TRS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거 한번 보시게 되면 매출은 빗대를 했죠. 5% 정도 빗대했는데 가장 안 좋았던 것이 EPS가 지금 적자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0.09나 지금 이제 서프라이즈가 됐죠. 예측치는 0.0035 정도 플러스를 예측했는데 레포트된 값이 마이너스 0.055 되고 있었으니까 이걸 인해서 한 300%나 하락이 됐다. 자,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던 그런 모양을 띄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EPS가 일단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줄었는데 그 이유는 회계적인 착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회계적인 장부상의 순손실이 2,352만 달러 정도 되고 있다. 자, 워런트 가치 상승에 따른 그런 현금 유출이 없는 착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워런트는 날마다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현금 유출이 없이 이런 것들이 상승되면은 좀 마이너스 폭이 많이 넓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부상의 순손실이지 직접적인 순손실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에 반해서 매출 이런 것들은 274%가 작년 대비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2분기 매출 역시도 3,407만 달러서 시장 예상치인 39.7%를 초과했다. 조정 EBITDA 역시도 2,024만 달러로서 기록적이고 연간 8천만 달러 플러스 막대한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생산 스케일이라든지 비용 통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일일에 5,500톤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건 톤 per day입니다. 하루 동안에 지금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양인데, 자, 신규 3,500개의 TPD의 설비에다가 기존 설비의 병행을 가동했다는 것들. 자, 유가 폭등을 방어할 수 있는 에너지 인프라로서 형성이 되고 있다. 국가 정장망 연결로 인해서 글로벌 에너지 인플레이션의 충격이 차단될 수 있겠고 100% 자태 자금 조달에서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것들. 자, 외부 차비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5천만 달러 정도의 규모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것들. 이건 자기들이 자기 돈 들여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제성 평가 PE를 대비해서 업데이트된 확장의 실적 변화를 본다면은 2025년도 PE 기준으로 했을 때는 3,000톤에 지금 이제 하루 동안 생산량이 이 정도 되고 있는데 2010년도 되면 5,500톤을 갖다가 하루 동안 일단 생산할 수 있다는 것들. 그 다음에 88%의 가정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89에서 92% 정도의 반응이 도입이 되고 있다는 것들. 외부 자금이 좀 조달이 필요했는데 지금 100% 내부 현금으로 충당이 된다는 것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좋게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착시 현상으로 인해서 좀 안 좋은 모양을 띠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표면적인 EPS 쇼크가 나왔죠. 그래서 주가 하락이 있었다는 겁니다. 계획 기준에서 13.781년 정도 이렇게 지금 손실이 있었고 희석 EPS가 마이너스 0.07달러.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는데 자, 그 이유는 이렇게 될 때 알고리즘 매매, 헤드라인 리스크에 의한 기계적인 투매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 거지 실질적으로 일단 하락한 것은 없다. 자, 그 이유는 분기 매출이라든지 총 이익률, 그 다음에 평균 실현의 근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력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인 매도에 의해서 하락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1월과 2월에 대규모의 미행사 워런트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주가 상승 시 지속적인 파생 상품의 회계 손실이 유발됐다.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0.8달러인지 0.44달러 행사가가 워런트 전량 행사가 가능하고 만료가 되면 완료가 돼버린다는 거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땐 순수 연금이 21밀리언 정도가 유입이 되면서 잔여 워런트는 영주가 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도 일단 고정된 지금 주식수에다가 이 정도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겠고 자본 구조의 순수화가 완료되면서 향후의 금생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여러 가지 순이익이 어떠한 회계적인 페널티 없이 EPS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있었던 것은 이런 것들 때문에 파생 상품의 회계 손실로 유발된 거지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특별히 요 금강 최고로 회사에서의 가장 큰 인사이트가 있는데 자, 그게 어떤 거냐 했을 때는 자, 문제점은 금입자의 표면을 갖다 차단한 부동태와의 피막이 있다는 거겠죠. 이 피막을 갖다가 지금 이제 파괴하는 데 있어서 고속 제트기로의 전단력으로 파괴를 한다. 그래서 고순도의 산소 기포를 강제 주입해서 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사이트가 되고 있다. 그래서 금의 해수율이 88%, 89에서 92%로서 향상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침출의 효과 증가로 인해서 고가의 시약 이런 것들의 소모량이 약 33%나 극적으로 감소했다는 것들. 그래서 2020년도 4분기에는 2000TPD의 플랜트 업그레이드를 완료할 예정에 있다. 이런 자기들만의 인사이트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적인 혜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생산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일에 5,500톤의 규모를 달성하면서 연간 62,000의 온즈에서 10만 온즈 이상의 메이저급의 생산 프로필로 폭발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런 기술력으로 해서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회사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TRX 골드하고 레이크 빅토리아든지 펄세스 마이닝 있죠. 이렇게 채굴 업체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기는 뭐 아무래도 금 대출이란지 전환사채 조달 그 다음 내부의 프로젝트 막대한 외부 자금을 갖다 캐펙스로 도입해서 한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자본 조달에 압박이 있는데 자, TRX 같은 캐펙스를 45에서 50밀리언 정도 늘린다 하더라도 분기에 20밀리언 정도가 조달 원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산 환산으로 본다면 80밀리언 정도가 자기 돈으로 일단 조달이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잉여 현금 흐름으로서 100%를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외부 차익 없고 추가 주식 발행 없고 그다음 순자산 가치가 희석 없이 주주에게 100% 귀속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대량의 저품위 강석과 극도로 높은 고품위 강석이 혼합이 돼서 헤드 그레이드의 최적화라든지 수익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와 더불어서 코어 시추의 성공성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하 채굴의 인프라를 다 조기 투입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술력도 상당히 좋은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보통 보면 제3국에서 할 때 아무래도 이렇게 금을 채굴할 때는 자, 국가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국가가 다 가져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국영기업이 한 45% 정도 가지고 있고 TRS가 5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의 밸런스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런 것들 리스크가 많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타 경쟁업체들하고 한번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앵그로 골드라든지 베리 골드 있죠. 이쪽하고 TRX 골드하고 한번 비교해 볼 것 같으면 비용 구조에 있어서는 여기는 고비용이고 여기는 지속적인 비용의 상승이 되고 있는데 업계 최저 수준의 현금 원가가 되고 있다는 것들. 그 다음 총 유지 비용도 이렇게 많은 가운데 있는데 여기는 1000에서 1200달러밖에는 되지 않고 있다. 이건 규모는 큰데 마진이 축소되고 있고 비용 통제가 어려움이 있다. 근데 여기는 자가 현금이 다 조달이 된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보다 훨씬 더 경쟁력에서 앞서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모습에서 1.57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 자, 스트롱 바이로서 거의 다가 만장일치로서 바이 등급 중에서 최고 등급을 봤을 때는 지금 이제 2.62달러까지도 볼 수 있고 평균은 2.26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밸류에이션의 재평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은 결론적으로 일단은 지금 이제 알고리즘 매매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식수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이비타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희석이 없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더욱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